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정말 무지무지하게 재미있는 책 한 권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2권짜리입니다. 오. 1000페이지에 가까운 대작인데. 아이고, 1000페이지면은 재밌으려다가도 말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건 한번 잡으면. 예, 이거 놓칠 수가 없는. 네, 몇 밤을 새야 될 겁니다. 장담합니다. 예, 예.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무협지보다 더 재밌습니다. 예, 예, 예.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합니다. 예. 네. 요즘 중국 문학이 거대한 흐름을 이루면서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중국 현대문학의 흐름, 중국에서는 당대문학이라고 하는데, 중국 당대문학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위화입니다. 예. 위화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허삼관 매혈기로 잘 알려져 있어요. 예, 예. 네, 허삼관 매혈기와 인생이라는 그 아주 드라이하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꾸밈 없이 솔직하게 쓴 소설이 있는가 하면은 예, 예. 소개될 이 이화의 대표작 그 형제. 네. 이 형제는 어떤 건조한 언어라기보다는 정말 질척한 질퍽질퍽한 언어로 중국 현대사와 당대사 그리고 이 문화대혁명에서부터 개혁개방이 이르는 당대 우리 시대 중국의 자본주의화 과정까지를 정말 리얼하게 쓰고 있는데 그 이면을 가로지르는 게 풍자와 해악입니다. 예. 이 소설 읽다 보면은 배꼽이 어디로 갔는지 참 한참을 찾아야 될 때가 많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 사실 중국의 역사는 알다시피 거의 태생부터 최근까지 그야말로 네. 황제정이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공산주의 혁명이 또 일어나면서 또 그 세력이 집권하면서 공산주의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네. 중국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었던 공자맹자를 부정하고 네. 이런 노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20세기의 이 급변은 많은 문학 작품에서 소재로 활용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방 얘기하신 대로 1911년 신해혁명으로 왕정이 무너지고요. 11년부터 49년까지는 항일전쟁 그리고 이 반제국주의 전쟁과 국공내전 때문에 시달리다가 예.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물론 대만에서는 국민당 정권이 나라를 만들죠. 예. 그러다가 50년대 대약진 운동 그리고 60년대 70년대까지는 이른바 문화대혁명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70년대 후반부터는 그 덩샤오핑의 이른바 흑묘백묘론에 입각한 개혁개방 그리고 지금 현대 자본주의 체제 정말 숨막히게 달려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이 병존하는 기이한 형태의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 위하의 말에 따르면은 서양이 400년간 겪어온 풍파와 천변만화를 중국은 40년 내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네. 예. 아마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근데 이 작가가 주목하는 것은 중국의 변화도 변화이지만은 자본주의의 도입으로 인해 점점 깊어지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 중국 사회의 파행성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먼저 이 책에 실린 작가의 한국어판 서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1990년대 후반에 중국의 국영방송사인 CCTV가 있죠. 예. 그 CCTV에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중국 전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 인터뷰의 질문이 뭐였냐면은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였대요. 예. 근데 북경에 사는 부잣집 그 사내 아이는 부잣집. 예. 장난감이 아닌 진짜 보잉 비행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 그래요. 예. 꿈이 참 야무지네요. 예. 네. 근데 이게 꿈만이 아닐걸요? 중국의 갑부들, 이른바 부자들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한다 그러죠. 그래요? 오. 네.
이 비행기 사주는 건 별 문제가 아닐 겁니다. 진짜 비행기. 예. 이에 비해서 서북 지역, 그러니까 저쪽 우리 어제 얘기했던 티베트 이쪽이겠죠. 서북 지역 한 여자아이는 부끄러운 듯이 흰색 운동화 한 켤레를 받고 싶다고 했답니다. 예. 네. 북경에 사는 부잣집 아이는 보잉 비행기를 진짜 보잉 비행기 사달라고 했고 서북 지역에 사는 가난한 집의 한 여자아이는 흰색 운동화 한 켤레를 갖고 싶다고 했대요. 거기도 양극화가 아주 극심하네요. 예. 네, 중국의 양극화는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예. 뭐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예. 이 예를 인용하면서 우리 작가 유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날의 불균형한 삶입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 경제적 발전의 불균형, 개인 삶의 불균형 등이 심리상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꿈마저 불균형해지도록 만듭니다. 꿈은 모든 사람의 삶에 꼭 필요한 재산이며 최후의 희망입니다. 설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꿈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오늘날 우리는 꿈에서마저 균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유희아는 중국 사회를 거대한 병든 세계로 다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 병든 세계에서 자신도 병자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불균형 상태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이 형제라는 소설은 제목 그대로 형제 이야기입니다. 형제는 친형제가 아니고 이 송광과 이광두라는 의붓 형제입니다. 이 송광은 대단히 여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착한 뭐 시쳇말로 이 범생이라면은 이광두는 대단히 반지 빠르고 영악하고 교활한 어떤 사기꾼 기질 농후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우애가 각별해요. 근데 이 우애의 금이 가는 게 늘 문제가 있죠. 예. 사랑의 문제입니다. 예. 임홍이라는 절세 미인이 있었는데 이게 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임홍이 등장하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예. 이른바 소설을 펼치면은 임홍의 엉덩이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엉덩이 사건이 뭡니까? 이광두란 친구가 예. 이몽이라는 이 류진이란 마을에서 시작되는데 이 마을이 이 소설이 네. 이 류진을 대표하는 미인의 엉덩이를 화장실에서 봐요. 근데 이 엉덩이를 그 많은 그 남자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뭐 이렇게 짜장면도 얻어먹고 국수도 얻어먹고 이거 참. 자, 뭐 잠깐만 말씀드려도 이렇게 재밌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예. 아니 우리 네. 페미니즘 주장하시는 분들은 기야말 일이네요. 예. 네. 아무리 근데 소설 속 이야기라도. 네, 페미니즘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재밌게 읽으실 겁니다. 네. 이런 데까지 그 자대를 들이댄다면은 글쎄요. 네, 뭐 소설 작품이니까. 예. 네. 예. 뭐 그렇다 치고요. 네. 예. 네.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금방 말씀드린 이몽의 엉덩이 사건이든가. 예. 그리고 문화대혁명. 예. 이 문화대혁명으로 우리 송강의 아버지인 손범평이라는 사람이 잔악하게 죽어가는 장면을 또 정말 리얼하게 그리고 있고요. 예. 또 우리 이광두의 말씀드렸잖아요. 사기꾼 기질이 아주 농후한 이런 캐릭터인데 이광두의 성공 신화가 장대하게 펼쳐집니다. 이 폐품을 모아서 그리고 일본에서 떠리로 판 그 양복들을 팔아서 이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처녀 미인대 정말 금방 김 PD가 말씀하신 대로 예. 기하말 일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라 그러죠? 정력제 판매. 예, 사기꾼의 농간에 빠진 우리 송강의 얘기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자기가 갑부가 되니까 거대한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광두와 이몽의 스캔들 등등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방대한 소설을 여기서 압축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짧게 얘기하면은 이 소설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들여다보는 창이라고 평가했답니다. 그 말에 동일합니다. 중국이란 사회가 어떤 곳인지, 즉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이 유희아라는 아주 탁월한 작가가 쓴 형제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뻔뻔하지만 솔직한 이광두, 그리고 소심하지만 따뜻한 송광, 이 둘이 이 부모의 재혼으로 해서 의붓 형제가 되고요. 이 둘이 겪는 과정들, 그러니까 소심한 따뜻한 송광은 정말 그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솔직하면서도 명민한 그리고 뭔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탁월한 이 이광두는
이 갑부가 됩니다. 둘 사이에 아득한 격차가 생겨나는 것이죠. 예. 그런 중국의 현 그 불균형 상태를 아주 유머러스하게 그리고 이 작품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소설에서 제가 흥미있는 부분 한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예. 하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거의 한 20년 동안에 중국이 천지개벽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예. 우리 류진은 천지개벽을 했는데 거물 이광두와 현장 도청이 손을 잡고 이 현장 이름이 도청입니다. 도청이요. 예. 네, 손을 잡고 낡은 류진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류진을 건설하자고 선언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정경유착이라고 입을 모았고 도청이 정책을 내면 이광두가 돈을 내고 인력을 댔으니 동에서 서쪽 끝까지 길가에 있는 건물 하나하나를 완전히 철거해서 과거 류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장장 5년 동안 우리 류진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먼지가 잦아들 새가 없어 사람들은 폐까지 들어가는 먼지가 산소보다 많다고 목에 붙은 먼지가 목도리보다 더 두껍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이광두라 인간은 B-52 폭격기처럼 우리 아름다운 류진을 융당 폭격했다고 한다. 우리 류진의 몇몇 교양 있는 인사는 삼국지 안의 한 대목, 서유기에서 한 대목 반, 수호전에서 두 대목이 다 류진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광두가 다 쓸어버렸다며 가슴 아파했다. 예.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경유착 문제는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짧은 시간 동안에 여기서 5년이라고 얘기하는데 5년 동안에 류진이라는 이 동네가 천지개벽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광두라는 이 불량배에 가까운 친구는 자기 둥지 주변의 풀을 한 포기도 남기지 않고 다 뜯어먹고 이 고향 친지들의 돈을 깡그리 긁어 모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과거의 전통적인 삶, 우리 김 PD가 앞에서 말씀하셨던 전통적인 그 사상가들까지도 다 돈으로 팔아먹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예.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으니 사람들의 삶이 제대로 이어질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런 거대한 자본의 물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욕망의 화신이 되고요. 그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간 우리 착한 송강이라는 친구가 성전환 수술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환 수술까지 나와요. 네. 돈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 성전환 수술을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처녀 미인대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의 전역에서 처녀로서 미인인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준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처녀막 재생 수술을 합니다. 돈이면 안 돼. 처녀막 재생 수술이라면 그것까지 검증합니까? 대회에서? 네,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네. 아니, 처녀막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성관계를 가져야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이유로 파열될 수도 있는 건데 참 놀라운 일이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삼국지에서 나올 법한 수호전에서 나올 법한 얘기들이 펼쳐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본이라는 신이 인간의 영혼까지 정말 잠식해버렸다는 것, 인간의 몸을 완전히 개조해버리는 지경까지 와버렸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 송강이라는 남자인데 대단히 그 착한 남자인데 주유라는 이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이죠. 이 주유라는 인물에게 속아서 사기꾼에게 속아서 이 성전환 수술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형외과 하면은 한국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식 수술로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흔 수술이란 말이 나오는데 흉터가 남지 않은 수술인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예. 복건에서 광동까지 장장 1년간 한국 연속극에 빠져 있었던 주인은 송강을 데리고 성형외과에 가서는 다른 수술 방법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한국식 확대 수술만 고집했고 의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수술 방식을 추천했다. 먼저 한국식 무흔 확대 수술, 한국식 보정물 삽입 확대 수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식 자가지방 이식 확대 수술로 의사는 무흔 확대 수술은 한국 최신의 언터치 기술을 이용하여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으며 수술 후에는 애인도 알아챌 수가 없고 성형 후 아주 자연스러운 모양이 되어 촉감이 부드럽고 매끈해서 걸을 때에는 물방울이 부드럽게 떨어지듯 자연스럽게 유방이 흔들려 요염하게 보이고 진짜 여자 같은 느낌을 준다고 소개했다. 주유는 설명을 들은 뒤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한국식 무흔 수술로 합시다. 한국식이요? 한국식 그 성형 수술, 그러니까 유방 확대 수술 뭐 이런 건가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돈만 들이면은 이런 그 사기 행각에 가까운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집니다. 이처럼 짧게 소개해 드렸는데 이 소설을 딱 손에 잡는 순간 며칠이 정말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행복이죠. 그리고 웃음과 책을 다 읽었다는 기쁨 다음에는 거대한 중국이 이 형제란 창을 통해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거꾸로 중국을 통해서 대비치는 우리 한국의 모습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재미있는 소설들은 널리 퍼뜨려야 합니다. 중국 사회의 그런 유치하고 저열한 욕망을 고스란히 다 담았네요. 네, 맞습니다. 쓴 웃음이 나는 거죠. 예, 한마디로. 네. 예, 풍자와 해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방 얘기하신 대로 아주 쓴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예. 이 작은 동네, 인구 3만의 이 류진이라는 동네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중국 사회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꾸로 이게 세계 그 자본주의의 광풍, 소용돌이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정말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은 이 동네에서 작가 노릇을 하는 류성공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작가가 말도 안 되는 작품들 쓰고 나중에는 우리 이광두의 홍보 담당관이 돼서 정말 그 하수인 노릇을 하는 그런 지경으로 이어집니다. 이거야말로 문학자들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여러 층위에서 류진이라는 동네를 배경으로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들, 질환들을 아주 웃음이라는 메스로 날카롭게 해부해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 책이 이제 배포되는 것을 중국 당국이 허용하고 있습니까? 중국도 일정 정도는 이런 그 문학 작품은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소개해드렸던 옌랭커의 작품, 그러니까 체제를, 그러니까 이 공산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겨냥하는 것들은 금서로 찍히지만은, 이런 작품들은 논쟁이 되긴 하지만은 금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학이 갖는 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폐쇄적인 사회, 강압적인 사회랄지라도 문학은 그 은유 또는 비유라는 그 우회를 통해서 비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억압이 심한 사회일수록 문학적 상상력이 더욱 고도로 발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회도 여러 가지 그 검열 장치들이 작동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학 작품까지 일일이 감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위화의 다른 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위화를 만나면 중국이 보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위화의 이 힘은 대단하다는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책을 쓴 위화는 태난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알 수는 없습니까? 다음에 기회 닿으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화의 그 산문집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 그리고 우리는 거대한 차이 속에 살고 있다가 있는데요. 그 속에서 천안문 사건에 대해서 우회적으로는 얘기합니다만은 천안문 사건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금기 사항이라고 합니다. 예, 전에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변인택 씨인가요? 그분이 중국하고 불편한 일이 있어가지고 천안함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이 이제 북한 편 드니까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건은 폭침 사건이고 북한이 우리 함정을 침몰시킨 거다라고 주장하는 입장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막 야단을 치는데 천안함이라고 해야 되는데 천안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국이 열화 낼 걸 100화를 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헷갈릴 게 따로 있지.
예. 예,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너무 재밌는 책, 기대가 되는 책, 그래서 저도 한번 꼭 구매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정말 재밌는 소설입니다. 네. 중국 문학을 정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은 앞으로 세계 문학을 이끌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 대표 선수가 바로 위화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